브라운, 그레이, 블루, 그린, 퍼플, 핑크. 언뜻 들으면 파워레인저인가 싶은 이 색깔들은 바로 수소를 나타내는 색깔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색무취의 기체 수소는 어쩌다 이렇게 퍼스널 컬러를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색색깔의 수소들 중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의 생산 방법을 알아보고 수소 생태계의 현황에 대해 가볍게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전 우주상에서 수소는 다른 모든 원소보다 질량으로 봐도 원소의 양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원소인데요. 그런데 지구 대기의 기체 분포를 살펴보면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조차 0.04%로 수소보단 많이 분포하니 아무리 우주상에 많아도 지구에 많지 않으면 무술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소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으로서 일산화 이수소 또는 디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라고 불리는 지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물질, 바로 물, H2O인데요. 물이 있는 곳엔 산소 원자보다 많은 수소 원자가 있죠. 그 외에도 화석연료, 예를 들면 메탄, CH4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4개씩 붙어 있으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글루코겐, 아미노산, 글리세롤과 지방산에도 수소가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지구 지각에는 수조톤의 수소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미국,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지구에 파묻혀 있을 수소 탐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소가 석유처럼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열 에너지를 통해 물을 분해하는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투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를 2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데 성공한 바 있죠. 그로부터 200여 년이 훨씬 흐른 현대에서의 수소는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기술에 따라 앞서 수소의 퍼스널 컬러라고 표현하였던 케미컬 컬러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석탄, 갈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되는 브라운 수소,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기는 하지만 기존 화석연료 사용 과정 중 배출되는 물질이나 천연가스로부터 양질의 수소를 뽑아내거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다 보니 큰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하는 블루 수소,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그린 수소, 핵융합 에너지 즉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퍼플 수소,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생산되는 핑크 수소, 땅속에서 채굴해내는 골드 수소 등 가지각색의 수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대상은 그린 수소입니다. 그레이, 블루 수소의 경우 기존 화학연료 설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성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영향으로 수소 생태계의 주축은 결국 그린 수소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화석연료 자체가 100여 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그 생성에 수백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대체되어야만 하죠. 참고로 수소에 대해 알아볼 때는 청정수소라는 용어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또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되거나 화석연료로 생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가 포집, 저장되어 배출량 상당수가 제거된 수소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소 1kg당 수소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총 4kg 미만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블루, 그린, 퍼플, 핑크 수소가 이에 속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수소의 생산 방식은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95에서 99%가 천연가스 및 석탄에서 추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브라운, 그레이, 블루 수소가 주로 생산된다는 것인데요. 이 99%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중 이산화탄소는 8만 톤이 넘게 배출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영국에서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때의 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나 화석연료를
재질, 리포밍하는 탄화수소 화합물의 고온의 수증기나 산소를 반응시켜 원하는 물질, 즉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이죠. 수소 생산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인 Water Electrolysis,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4%에 불과한데요. 수전에는 전극과 전해질로 구성된 수전의 설비에 물을 넣고 전기를 발생시키면 고순도의 수소를 분해시켜내는 것으로, 화학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전해라는 방식 자체에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따라 수전의 방식이 나눠집니다.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에도 커피가 잘 우러나도록 만들어진 티백을 물에 푹 담궈내는 방식, 거름종이를 통해 커피의 특정 물질만 추출되도록 핸드 드립으로 추출해내는 방식, 고온 고압으로 분쇄된 커피 원두로부터 샷을 추출해내는 방식 등 그 추출 방식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듯 수전의 방식 또한 어떻게 물로부터 그 안에 든 수소 원자들을 수소 분자로 만들지, 이온을 분해시키고 분해된 이온을 잘 이동시키며 분해된 이온을 어떻게 다시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수소의 질과 수소의 생산 효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상용화된 방식은 전류가 잘 통하여 물이 잘 분해되도록 KOH나 NaOH와 같은 고농도의 알칼리 용액을 이용하여 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높여 물을 전기 분해하는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용액의 K+나 Na+는 용액의 전도도를 높여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지만 직접적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음극에서 알칼리 용액 속 두 개의 물 분자가 한 개의 수소로 환원되면서 두 개의 OH- 이온이 남는데요. 알칼라인 수전의 장치는 OH- 이온을 투과시킬 수 있는 다공성 분리막을 사이에 두어 OH-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한 개의 물 분자와 말하자면 2분의 1개의 수소 분자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알칼라인 수전의 방식은 알칼리 용액이 생산의 주축이 되어 그 구조가 단순한 데다 메가와트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하도록 상용화된 기술이지만은 마치 커피 티백을 가만히 두면 커피가 별로 우러나오지도 않듯 가동 시에 전류 밀도가 낮아 수소 생산 효율이 낮고 아무래도 순수한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닌데다 다공성 분리막 때문에 생성된 수소가스와 산소가 혼합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의 순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챔버 내 알칼리 용액의 농도가 유지되도록 전액을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에 수소나 마이너스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산소와 수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음이온 교환막의 개발이 필요하였는데요. 이렇게 고안된 음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수전의 방식은 OH- 이온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킴에 따라 순도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이 기대되었지만 아직은 이 음이온 교환막의 성능 및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간 이 음이온 교환막을 개발해온 독일의 이넵터사는 최근에는 메가와트급 음이온 교환막 수준의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전류 밀도가 높고 고순도의 수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양극에서 물로부터 분리된 수소이온 H+를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 이동시켜 수소가 생성되도록 하는 고분자 전해질 수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양이온 교환막은 마치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릴 때 커피의 지방 성분 등 불순물이 걸러지고 맛 좋은 성분만 내려지는 것과 같이 높은 양성자 전도도, 낮은 기체 투과성을 가져 불순물 없이 수소이온만 빠르게 음극으로 이동시켜 순수한 수소가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이때 백금과 이리듐과 같은 귀금속 촉매를 이용하여 산소와 수소 생성 반응을 촉진시키죠. 고분자 전해질 수준의 방식은 높은 전류 밀도로 가동할 수 있고 전액이 아닌 순수한 물을 원료로 하여 수소의 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이온 교환막과 귀금속 촉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 이 생산 단가 또한 알칼라인 수전해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는 연간 1기가와트 규모의 전기 분해 용량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 수준의 시스템을 베를린에 설립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멘스 에너지는 본 시스템을 확장하여 2025년까지 3기가와트 규모의 전기 분해 용량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기가와트 규모로 전기 분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간 30만 메트릭톤, 즉 3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독일의 26만 명 규모 도시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듯 고체 산화물 전해질을 이용해 800도씨 내외의 고온
수증기를 전기 분해하는 고체 산화물 수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고온에서 더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다른 전기 분해 방식에 비해 효율이 높죠. 즉 전기 에너지 일부를 고온의 열 에너지로 대체하여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인데, 고체 산화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극이 부식에 강하고 적은 전기 에너지로 고효율의 물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800도씨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고온의 작동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설비와 고체 전해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SK 에코플랜트, 독일의 썬파이어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전해에 의한 수소 생산 비율이 고작 4%에 불과할 만큼 아직까지는 그 돈 주고 수전해 기반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만큼의 수소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설비의 기술력과 경제성 또한 충분하지 않은데요. 2022년 기준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는 kg당 7,000원에서 12,000원 수준으로, 정부는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를 2050년까지 2,5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전해 방식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치 가격 80% 절감, 장치 효율 스택 효율 85% 향상, 수전해 장치 이용 수준이 연간 4,200시간 이상, 장치 수면 20년 이상, 전력 공급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20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장치 가격이 메가와트당 12억에서 24억 원 수준인데요. 이 장치 가격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장치 효율의 90%를 담당하는 파트가 앞선 수전해를 위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적층 구조체인 스택입니다. 스택은 분리막과 전극 그리고 전해액 또는 물이 담기는 챔버를 포함하는 구조체로 전류를 흘러 수전해에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수소 등을 배출하는 수전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참고로 수소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 또한 떨어져야 할 것 같지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규모 발전을 전제로 하였을 때 현재도 미국은 풍력에너지가, 호주는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 스택이 높은 전류 밀도를 이용하면서도 소비 전력은 적게 가져가도록 전극은 분리막 전해질 촉매와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 외에도 그린 수소를 타겟팅한 수소 생산 기술로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내는 수분해 방식인 광분해 방식이 있습니다. 광분해 방식은 광촉매라고도 불리는 광전극에 태양광이 흡수되어 활성화된 광전자와 전공을 생성하고, 이 광전자와 전공이 물분해 반응을 촉진시키어 수소를 분리해내고 분리된 수소를 수집해내는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인데, 여기서 이 광전극은 높은 광학적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빛이 조사될 때 전자와 전공이 생성될 수 있어야 하고, 태양광과 물에 의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개발된 반도체 부품으로 아직은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수소의 생산을 넘어 수소의 저장과 운송, 응용에 관하여 가볍게 찍어먹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소의 저장과 운송은 수소가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활용하여 운송시키는 방식으로, 액상 암모니아는 액상 수소보다 더 높은 밀도로 수소 저장이 가능한 데다 상온 상압에 가까운 조건에서 운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때 고온 고압의 환경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영하 253도씨에서 냉각시킨 액화수소를 탱크로리를 통해 운송시키는 방식으로, 액화수소의 부피는 기체수소 부피의 약 800분의 1인데다 기체수소 압축 운송 방식보다는 훨씬 낮은 압력에서 저장과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수소를 냉각시키는데 또다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생성된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전기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수소 연료 전지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진짜 전지와 달리 공급된 수소를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해내어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며 전기를 생산해내고, 수소 이온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가 발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은 재생 에너지원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에너지 효율은 수소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가 일반 전기자동차보다 2배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효율은 69%로 에너지 손실은 31%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소연료 전지 전기자동차는 에너지 손실이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죠. 실제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을 살펴봐도 수소 관련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 전문 서비스, 소재 개발, 부품 장비 개발, 소위 소부장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에 판매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현대차가 공급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했는데요. 이처럼 아직은 가까운 듯 멀리 있는 수소 생태계이지만 언젠가는 그린 수소의 생산도, 저장도, 운송도, 그리고 응용도 우리나라가 다 주도하게 되어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안대공화 에로였습니다.